침대가 그렇게 흔들려도 절대 끄떡이지 않았던 그날 밤, 저는 9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심장이 터질 듯한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 63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삶은 늘 고요하고 단조로웠죠. 그런데 한 남자가 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가운 빈자리, 저녁에 현관문을 열어도 들려오는 건 제 발소리뿐. 식탁 위엔 밥그릇 하나, 반찬은 소박하고 거실 TV는 소리 없이 켜둔 채 움직이는 화면만 바라보며 허전함을 달랬습니다. 서울에 사는 외아들은 가끔 안부를 묻고 찾아왔죠. 허리가 안 좋다는 걸 알고는 진동과 안마 기능이 있는 최신 전동 침대를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엄마, 이거 쓰면 허리 많이 좋아질 거예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걸 받아야 하는 나이가 됐구나 하는 씁쓸함이 스며들었죠. 드디어 새 침대가 오던 날 오후 2시 낯선 목소리가 초인종 너머로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설치하러 왔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회색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 세월이 묻은 얼굴에 묘한 멋이 풍겼죠. 이창호라고 합니다. 그의 낮고 단정한 인사에 저는 순간 오래 잊었던 여자의 마음이 스르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벽 모서리에 보호 패드를 붙이며 집이 상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오래 쓰시죠. 무뚝뚝한 말투지만 섬세한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 잊고 살았던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주는 느낌. 기존 침대를 분해하고 협탁 위치와 매트리스 처리까지 일일이 제 의견을 물어오는 그의 모습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업 중 건넨 물 한 컵,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의 귀끝이 붉어진 걸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 미묘한 공기가 방 안가득 번졌습니다. 설치가 끝난 뒤 그는 저를 새 침대에 눕혀보고 각도를 맞춰주며 안마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괜찮으세요? 그의 눈과 제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감정이 온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남자를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새 침대에서 누울 때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 살짝 스쳤던 손끝의 온기, 마지막에 눈이 마주쳤던 순간까지 모두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침대는 정말 편안했습니다. 안마 기능을 켜면 허리가 한결 가벼워졌고 각도 조절도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 기능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왼쪽 마사지가 오른쪽보다 조금 느리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며칠간 사용해 보니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죠.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이건 기능 점검을 위한 연락이야 라고 합리화를 했지만 속으로는 설렘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칠 전에 침대 설치받은
정미라라고 합니다. 아, 미라 씨. 무슨 일이세요? 그는 제 목소리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왼쪽 마사지가 오른쪽보다 늦게 작동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한번 봐드려야겠네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저는 언제든 괜찮아요. 마침 내일이 쉬는 날이라 오후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잡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원래도 깔끔했지만 그날만큼은 더 신경을 썼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고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편안하지만 단정해 보이는 옷을 골랐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리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작업복 대신 깔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티셔츠 사이로 은은한 향수 냄새가 스쳐왔습니다. 또 불러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대로 확인 못한 것 같아. 제가 죄송하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이 아닐 때의 모습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제가 고집하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침대를 점검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게 좀 서툴러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집이 늘 조용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익숙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나누면서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잃은 지 8년. 잠시의 침묵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죠. 차를 다 마신 그는 다시 침대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예민한 건가 봐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가 리모컨을 건네는 순간 우리 손이 겹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채 짧은 시간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편하게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각도를 조절했고 우리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어깨 근처를 스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죠.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작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부분이요? 여기요. 여기 누워보세요. 저는 무심코 침대 옆자리를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말을 꺼낸 순간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나란히 앉아 숨결이 맞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게 닿았고 저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입술이 닿자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곧 저는 그 감각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말보다 손길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로를 오래 그리워한 사람처럼 우리는 깊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죠. 그의 거친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 섬세한 손길이 제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누군가를 이렇게 가까이 느낀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맞아갈수록 방 안은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한 욕망이 아닌 외로움과 그리움이 만나 일으키는 결합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가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엔 당황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수라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을 넘었네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는 급히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저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지만 그의 말이 오히려 진심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집을 떠났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몸에는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실수였을까? 하지만 방금 전 그의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체온, 간절했던 키스, 그리고 떠나던 그의 뒷모습까지 남편을 잃고 처음으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생기가 돌아온 듯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함께 비쳤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명함을 붙잡고 수십 번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일주일째 되던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창민 씨 저예요. 그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때 와서 봐주신 것도 감사하고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내일 저녁에 뵐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가 오늘 저녁에 온다는 생각에 온종일 설렘이 가시질 않았죠. 시장에 나가 그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골랐습니다. 김치찌개 재료, 생선, 나물, 콩나물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메뉴로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주걱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간을 보며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 분량의 밥을 지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따뜻한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따뜻해 보이는 색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고 립스틱을 얇게 발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수를 가볍게 뿌렸죠. 육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작은 선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지만 깔끔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과일이에요. 저녁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피어오르고 따뜻한 냄새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미소만 오갔지만 곧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혼자 사니 이런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더 드세요. 많이 했어요. 그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한 입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일상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웃음이 오가고 공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가 가져온 과일을 꺼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사과를 깎아 저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젊은 연인의 이야기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가끔 손끝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제 목소리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그는 현관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집안 공기는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을 혼자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야. 상도야. 남편의 예전 친구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문 좀 열어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세요. 하지만 그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내가 챙겨줄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협적인 기운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죠. 그가 문고리를 돌리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었지만 심장은 두려움에 쿵쿵 뛰었습니다.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구멍으로 내다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설치해 준 그 남자 창민 씨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도 씨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뭐야? 이분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만 가시죠.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도 씨는 잠시 버티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순간 저는 그에게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확실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람 창민 씨는 단순히 침대를 설치해 준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죠. 상도 씨가 떠난 뒤 창민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는 그에게 그동안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는 말없이 들어주었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실수였다고 말한 건 경계심 때문이었어요. 저도 감정이 있었지만 혹시나 상처가 될까봐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 당신 생각이 계속 났어요. 말이 끝나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고 볼을 스치고 천천히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겠죠?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섬세했고 저는 그 모든 감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마음이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채웠고 저는 그의 상처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불이 꺼지고 방 안에는 숨소리와 심장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 그의 품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창민 씨는 자주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그를 소개하기로 한 것이죠. 주말 저녁 준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있는 창민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저는 차분하게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도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조금씩 표정이 풀렸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창민 씨를 천천히 받아들였고 우리 셋은 가끔씩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가운 빈자리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저녁에 문을 열면 다녀오셨어요 라는 목소리가 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하루에 스며들었고 외로움 대신 평온함을, 불안 대신 안정감을 선물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마음을 열면 그 인연이 평생을 함께할 수도 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따뜻한 온기를 줄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